AI 버블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사를 썼는데 우리가 캐펙스 투자라고 하잖아요. 자본 지출.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 이런 데는 연간 뭐 200조 원씩 AI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투자하고도 돈이 100조 이상씩 남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향후 3개년이 되겠죠. 계속 남는 돈.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금을 다 하고 심지어 세금까지 법인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 보통 그냥 남아만 있어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남는 돈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고가는 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빅테크들, 특히 AI에 투자하는 그 거대 큰 손들, 빅테크들이 그렇게 살아있고 그 낙수 효과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어떤 기사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 AI 도움을 받잖아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죠. 다만 우리가 인터넷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AI도 이제 그런 상용화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기차도 이제 성큼 다가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정 산업에 올인한다기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 주식에 분산해 있으면 괜찮겠죠.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피가 좋은 이유는 대학원에서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회계상 가장 좋은 여건은 매출이 늘고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국 기업 대부분이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은 달러로 해서 만약에 이제 원화로 환산되잖아요. 그럼 매출이 환차익이 돼서 매출이 더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나 비용은 AI 시대로 인해서 이제 신입사원 안 뽑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뉴스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회계는 점점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선과 악은 투자의 선과 악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시고 강달러 상황에서는 코스피 기업들이 이래서 주가가 더 강하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쫓아가시든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만 산다 이런 어떤 자신의 원칙대로 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10년간 저평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환율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국내에서도 잘하지만 해외에서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S&P 500, 나스닥보다 더 우리가 여전히 강하잖아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회계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십니다. AI 버블에 대해서 그 논리도 정확해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이나 향후 AI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기업들이 적응하고 있고 개인들이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사실 적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AI 버블 걱정 때문에 주가 빠진다면 단기 매수 기회로 보고 아니면 포트폴리오 비중 높이는 기회로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보면 한 나라의 지수 ETF가 70%가 넘게 오른다는 건 사실 비정상적인 건 그러나 그거를 만약 10년 시계열로 본다고 하고 이런 한국 기업들의 특성을 본다면 아 이게 뚜껑으로 막혀있다가 갑자기 분출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잃어버린 10에서 15년을 생각한다면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주식시장을 어떤 투자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뭐 투기나 작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이 잘못이지만 그게 일반적이라고 금융당국도 생각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투기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에 집중을 했었죠. 매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도 증권사 출신이니까 깡통 계좌들을 많이 봤는데 매매가 매우 잦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매매할 정도로 이게 단기 매매는 언제 투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언제 투자할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까? 그거는 모든 투자의 대가나 개인 투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점을 안다면 워렌 버핏이 100만 명은 될 거예요. 전 세계. 네, 그렇죠? 근데 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장기 투자, 천천히 부자 되는 방법을 본인이 인내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인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이유는 사실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글로벌 투자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국 기업을 끌어올린다고 하고 은행들, 특히 어떤 생산적인 산업이 아니라 어떤 돈을 보유하고 있던 그 은행들에게 강력하게 주주 환원이나 그런 압박을 하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알려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자국 우선주의를 할 때 우리나라는 우방국이잖아요. 미국과 이제 중국은 갈등을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제조업 패권은 중국이 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일본이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 수가 밖에 없었고 뭐 조선, 로봇, 방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스스로 몰랐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몰라요.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선수가 처음 출전했을 때 다들 유니폼을 팔러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발 출전했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잘하잖아요.
원래 잘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낮게 봤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현대차 보시죠. 독일 3사랑 비교하고 당당하게 그 품질을 평가받고 어쨌든 한국 기업들은 지금의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주가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투자할지만 집중한다면 계속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비싸다는 거 저는 가성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가성비는 사실은 싸다는 뜻이 아니고 가격 대비 성능이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은 거의 비례합니다. 옛날이나 투자 공부가 좀 부족했을 때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때나 PER이 너무 낮아서 줍줍 요즘 말은 줍줍이죠. 요즘 줍줍이란 말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건 다 주워가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거고 우리가 이 가치가 비싸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마음 편한 투자가 되겠죠. 물론 PER 100배짜리는 뭐 100년의 실적을 끌어당긴다고 하고 내가 죽은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아냐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머니무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너무 그걸 좋아해요. 그럼 사면 되잖아요. 사지만 올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성격의 자산을 담을지를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봐야 되지 종목 일단 덜컥 사놓고 성장주 비중이 너무 높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뭐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가가 빨리 가잖아요. 그럼 지금 즐기시면 돼요. 근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투자가 돼 있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가 안 돼 있고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좀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미 투자가 돼 있는 분들은 좀 즐기시고 수익률 너무 체크하지 마시고요. 또 수익률이 너무 100%, 200% 가면요. 요즘은 SNS에서 돈 쓰는 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수익률 자랑하는 게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뭐 했나 그러면 급등주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저는 그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혼자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 도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과시하는 것들이 좀 본인한테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200%, 300% 나면 그걸 매도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겠죠. 근데 모른다면 내가 그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속 언제가 아니라 언제나 투자하는 그리고 지금 좀 싸져 있는 거에 계속 한다 보면 내가 현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내가 자산이 엄청 들었어요. 그럼 일을 좀 태만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익률 체크하지 마시고 남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ETF로 마음 편한 투자 그리고 좀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른 어떤 그런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 설계는 성장, 배당, 원자재, 현금이에요. 이 원자재의 대표 주자는 금이 되겠죠, 최근에는. 성장은 우리가 코어 자산이라고 하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 요즘 같은 경우는 다 담아도 되는데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좀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이랑 코스피 200도 조금 집중된 스타일이고 하니까 S&P 500이나 뭐 코스피 200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S&P 500은 금융주 비중이 좀 많아서 싫어 IT 비중이 더 높은 나스닥으로 갈래 그러면 나스닥 100이랑 코스피 200을 하든지 이게 좀 집중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좀 안정 성장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자산을 지금 워렌 버핏이 15% 정도거든요. 전체 자산의 15% 현금이니까 15%. 근데 이제 원자재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해지하는 원자재가 15%,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70%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 35%, 배당 3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아까 S&P 500이나 코스피 200, 나스닥 100 이런 거 뭐 최근에는 다우 얘기 많이 합니다. 다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작년부터 한국이 좋긴 하나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여기에는 일부 공격적 투자자들은 커버콜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 35, 배당 35, 금등 원자재 15, 현금 15 이렇게 하면 최근에 최적의 비율로 보여집니다. S&P 500은 뭐 100년 평균 8에서 10%니까 배당도 꾸준히 나오고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쫓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미 초과 달성하셨겠죠. 금도 워낙 좋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제 이런 안전자산들의 급성장세는 한번 이제 쉬어갈 겁니다. 그때 좀 하시고 최근에도 조금 변동성이 심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지금 어느 나라도 화폐를 이제 뭐 조이겠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매파가 없어요. 다 비둘기예요. 통화를 늘리면서 모두가 좀 행복한 것처럼 착시를 보이는 게 비둘기파입니다. 매파는 지금 좀 단기적으로 고통하고 인내하고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을 좀 꽉 조여야겠어. 돈을 좀 덜 발행하고 돈을 갚고 뭐 이렇게 하겠어. 이런 게 매파인데 요즘 매파가 좀 매가 거의 드뭅니다. 어디 창공 높이 날고 있는지 다
것들밖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서는 돈을 쪼여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IMF 이런 것들이 특정 어디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그래서 곧 붕괴된다, AI 버블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공포심리 빼놓고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보잖아요. 그러면 과연 자산 폭락이 올지 지금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폭락한 가치로 자꾸 뭐 카메라나 뭐 컴퓨터나 이런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이거는 갑자기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인데 가치는.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머니 무브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코인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뭐 트럼프가 고래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트럼프가 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부자니까. 어쨌든 그런 배당이 안 나오는 것들은 이런 급락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당장 빼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코인도 이제 성장의 어떤 그런 자산 안에 있는 겁니다. 배당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안전자산이 아니죠. 옛날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이 됐지만 레거시로 들어왔으니까 전통 금융 체계로 들어왔으니까 그러지만 어쨌든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금이 저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금으로 많이 쏠림 현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모든 자산이 오르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떤 큰 손들이 매도하는 건 조심하자. 근데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산에 골고루 분산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돈이 엄청 많으면 코인도 여기 넣겠어요. 몇 개 자산에. 코인은 뭐 일부 사람들 얘기하죠. 1에서 2%, 전체 자산의 1에서 2%. 한 100억 정도 있어야지 1억 정도 담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많은 어떤 월가나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얘기니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독자 중에 한 분이 ETF로 20% 수익이 났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만에 20% 났어요.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다음에 봤을 때 그분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이루셨대요. 코어 자산을 갖고 있고 급등주나 이런 건 일부러만 추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좀 수익률 내가 높이고 싶은데 너무 천천히 가는 ETF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가 이게 한 30% 오르니까 이걸 다 팔아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미국 주식은 아시죠? 상한가가 없는 거. 하루에 반토막 났습니다. 어떤 주식을 샀냐고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국 주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있으니까. 근데 한 번에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급등주. 그리고 가성비라는 말이 투자에서 안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동전주, 싼 주식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가치에 맞는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그 가격표에 맞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너무나 싼 주식 하다 보면 이게 조금만 수익이 나도 크게 돈을 벌겠지만 예전엔 그런 비중이 높아지면 지금은 아니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산가들도 다 그런 공격적인 자산을 담고 싶어 하는데 거기가 소외돼 있다는 것은 싸다는 것은 좀 평가가 낮고 결국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올인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가격이 내가 35, 35, 15, 15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50이 됐어요. 국민연금이나 그걸 줄여서 다른 걸 해갖고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맞추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다른 걸 팔아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비중이 사실 워렌 버핏도 그랬습니다. 애플 비중이 나중에 보면 절반 가까이 됐다가 지금 20%대로 내려왔잖아요. 워렌 버핏이 수익률을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마음 편한 투자를 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진짜 워렌 버핏 내다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워렌 버핏을 찾겠죠, 우리가. 그리고 제가 그 법조타운 서초동 거기서 증권 영업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주식도 만족하지 못하고 선물 옵션 해갖고 돈을 수천만 원씩 잃더라고요. 하루에. 투자자가 절대 버려야 될 두 가지 항목이 급한 거, 성급한 거, 그리고 똑똑한 거예요. 부지런한 것도 사실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ETF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투자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똑똑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의 상식과 투자의 상식은 전혀 다릅니다. 비례하지 않고요. 만약 그동안 실패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똑똑해서 발전 부작용이니까 시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거창하게 부자가 되다 그런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부자의 기준은 더 높아졌어요. 지금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일단 포기하시고 생존 게임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내는 거고 시장만 떠나지 않는다면 연 10% 우리가 인플레이션 아무리 씹어도 연 10%씩 오르지는 않잖아요. 평균이. S&P 500 연 10%씩 올랐잖아요. 100년 평균. 우리가 시장 ETF에 머물러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에 그 시장이 계속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 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공격적인 ETF, 성장주 ETF도 담아야 되는 거고 개별주도 담아야 되는 거고 금도 사봐야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ETF를 매수해서 주식시장을 독려하고 있고 대신 부동산은 뚜껑을 완전히 닫아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50억을 현금으로 갖지 않는 한 강남 집 못 삽니다.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주거 문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어쨌든 자산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자산이 묶이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만 있어도 강남 집처럼 비싼 주택들은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ETF로 10억 갖고 있어도 보유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됩니다. 모든 시중은행 부자 보고서에도 보면 다 금융자산을 강조해요.